서드 에이지의 특성과 생애 주기 강의를 맡게 된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드 에이지 용어가 좀 낯설 텐데요. 이 뜻은 제3 연령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준비 상태 측정, 다음으로 생애 주기의 변화, 서드 에이지의 개념, 그리고 서드 에이지에 따른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드 에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중년기에 가지는 두려움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한번 첫 번째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가게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줄어드는 연금, 그 퇴직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 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거나 어떠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에 따른 퇴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야기들, 그리고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되는 자녀 뒷바라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경력에 있어서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절에 대한 고민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노후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은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제 중년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제 서드 에이지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은퇴 준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 지원센터가 함께 연구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요. 은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삶에 대한 영역들, 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가,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 가족과의 친구, 주거 생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 준비,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살펴보니까 이 은퇴 준비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재무에 대한 준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비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노년에 대한 그 걱정이 젊었을 때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퇴직을 앞둔 그런 일정한 나이가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조사했던 1955년, 63년 베이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은퇴 준비도를 살펴보니까 베이비 세대 1955년에서 64년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 준비에서 역시 여기서도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건강이라든지 심리적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서드 에이지 시기의 준비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인생 후반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 젊은 시기에는 이제 항상 일을 하고 내가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이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식들의 부양, 이거에 대해 집중을 했는데 나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인생 후반기에서는 이런 삶에 대한 가치라든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내가 원하던 삶에서의 목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그에 따른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생애 주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세 시대와 같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이 삶의 노후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길어진 시기에는 이전에 살았던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처럼 인생 70년 시대, 70세가 이제 그 인생의 그 라이프 주기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교육 한 20년 받고 그리고 경제생활, 사회적인 활동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어느 정도 은퇴 이후 남은 20년 동안은 여가생활하면서 즐겼던 그런 직선형 형태의 그 삶을 가졌던 것이 인생 80년 시대, 인생 90년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그 시기가 더해진 거죠. 장수 보너스라는 새로운 그 수명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육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20년 정도에서 대학에서 마쳤던 것이 지금은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간다거나 새로운 또 직업을 가게는 교육의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들은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이후 남은 은퇴 생활을 여가로만 보내던 그 직선형 형태가 나타난 것에 비해 인생 90년 시대에는 그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도 인생 1모작과 인생 2모작, 그래서 처음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교육 그걸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그런 일자리 외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 2모작을 또 하는 그 시기가 또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길어진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세, 과거에는 60세에 은퇴하고 마무리했던 것이 지금은 70세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 시기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남은 기간은 여가를 보내는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은 과거에 가졌던 직선형이 아니라 순환형 형태, 교육과 경제, 여가가 이제 함께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그 흐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수 보너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60세까지 그 살았던 시기, 70세까지 살았던 시기에 비해 지금은 100세, 80, 굉장히 오래 사는 시기가 생겨났을 때 새로운 그런 그 장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큰 기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그러면 그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서드 에이지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서드 에이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드 에이지는 이제 100세 시대로 인해 생겨난 서드 에이지, 제3 연령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의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에서부터 25세를 퍼스트 에이지, 젊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5세에서 50세 그 경제적인 활동하는 그 시기를 세컨드 에이지라고 표현하고 50세에서부터 75세 이제 중장년에서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 시기를 그 서드 에이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노인 세대가 되는 폴스 에이지는 75세부터 그 남은 시기를 이제 제4 연령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드 에이지라는 새로운 그 시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드 에이지라는 개념은 이게 사실 영국에서 처음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3기 인생, 제3 연령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레슬렛이 처음 생애주기 4단계 이론에 따라 제1기 인생, 퍼스트 에이지, 배움의 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2기 인생은 세컨드 에이지로서 배움을 통한 사회적 정착을 하는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 연령기는 이제 서드 에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해가는 단계로 그 시기를 표현을 했고요. 제4기 인생은 노화의 시기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생애주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생애 주기에 따른 그 성장 목표가 있는데요. 퍼스트 에이지는 청년기의 1차 성장으로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회적인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 배움의 시기를 이제 퍼스트 에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세컨 에이지는 생산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시기로서 이 과거에 받았던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이제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에이지는 이 늘어난 수명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그 연령기로서 중년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2차 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4 연령기는 실질적인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늙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그리고 그에 따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에 따른 성장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각 생애 주기에 따른 그 발달 과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연령기 First Age는 배움, 학습 제2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학습을 통한 기본적인 1차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10대와 20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족과 고향 또는 그 외에 따른 그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로서 정규교육, 기술연마, 장래 직업에 대해 공부하고 선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컨 에이지 제2 연령기는 성취, 달성,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시기로서 주로 20대, 30대, 또 40대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위, 안정성, 성공을 가치로 삼고 있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공동체를 만드는 연계를 확립하는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3 연령기 서드 에이지는 자아실현의 시기로서 1차 성장과는 좀 다른 새로운 2차 성장을 하는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드 에이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장수 보너스, 장수 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난 생애 중간쯤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삶을 가져야 되는 목적, 그 열정을 주는 것을 찾고자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새로운 2차 성장을 추구하는 그 시기로 볼 수 있겠죠. 폴스 에이지 제4연령기는 완성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노화의 실질적인 단계로서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인지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성공적 노화, 그에 따라서 삶을 충만하게 하는 시기로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마지막 이 제4연령기를 잘 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전주곡이자 하나의 그 준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드 에이지에 따른 성장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전에 여름과 가을이 오고 겨울 이후에는 봄이 오고 새로운 또 다른 여름이 오듯이 여름에서는 제2 연령기에서는 안정기로서 새로운 걸 준비하고 가을에 접어들 때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겨울이 온 그 시기에는 새롭게 변한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그 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봄이 왔을 때 새로운 그 앞으로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자신만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후 안정기 몰입기가 도입하는 여름에 새롭게 다시 성장하는 하나의 그 성장 곡선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로, 그러면 이 트랜스폼, 이 가운데 이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드 에이지에서는 6가지 원칙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중년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이제 그 확립하는 이 시기라고 보시겠죠. 일과 여가에 대한 부분, 나와 타인에 대한 부분, 현실과 낙관에 대한 이야기, 성찰과 실행, 자유와 친밀,
각각의 영역에 따른 이 중년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과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명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매일 단 몇 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갖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감한 실행을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본다는 것이죠. 밑에서 보신 것처럼 실행 없는 명상은 실질적이고 능동적 참여 행동을 사라지게 하고, 명상이 없는 실행은 내가 진짜 되고자 하는 바람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실행일 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성찰과 실행,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나타난 어떠한 그 새로운 방향성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명상,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로서 이 서드 에이지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 역할로서 명상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확립된 그런 새로운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주의는 전체적인 현실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실패, 불확실성을 찾아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낙관주의, 서드 에이지에 가능한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이 서드 에이지 시기에 잘 보낼 수 있게끔 그 어떤 새로운 계획에 따른 그 시각들, 계획에 따른 이 실행들, 생각들을 이제 함께 이제 조화롭게 이제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이용하면은 현 상황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춰야 된다. 고령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나이 들면서도 젊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같이 가져야 된다. 나이 들면서도 젊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생소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이 활동적이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요즘에 그 젊은 세대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의 그런 것들을 그 어떤 벤치마킹하고 뭔가 따라하고 뭔가 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과,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이 남성과 여성성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그 차이들, 이것들을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서드 에이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하고 이런 바깥 생활을 많이 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차 이제 집안 내로, 가정 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가정 내에서 이제 활동했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들이 함께 잘 이제 조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일과 여가의 조화입니다. 일적인 측면에서는 연령대나 배경,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균형을 갖춰야 되고,
나에게 맞는 그 가치, 나에게 맞는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드 에이지 시기에서는 어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아무리 소득은 좀 적더라도 내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여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가 활동은 특정한 결과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개방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가를 통해서 이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 외부 활동들, 이것들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일과 여가의 그 함께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제3연령기에 맞는 새로운 자유로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놓아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과의 관계, 사랑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는 이 개인적인 부분과 타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만의 자유를 선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고독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가족, 친구, 지역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함께 어우르는 것을 이제 이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 서드에이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자신에 대한 배려로서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도 중년기에 실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에 대한 배려는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풍부한 내적 자산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중장년분들, 여러분들 이 기존에 가졌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졌던 것들을 아랫세대 또는 지역사회에 베풀고자 하는 그리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함께 배려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방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서드 에이지 시기는 이 6가지 영역이 함께 조화롭게 연결되고 기존에 젊었을 때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서드 에이지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